현서, 나는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 자유의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 제보 주장에 의하면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이 실질적인 검증 없이 대통령의 지인 중심으로 지명되고 있다는 의혹을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드러난 전 국무총리의 비리 행위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계엄령 시도와 관련해 이 모든 사안이 국적 책임자의 눈앞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해드립니다. (6월 7일) 제1대 대선에 압도적으로 당선된 강영현 대통령. 8일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되면서 취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서, 나는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 자유의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던 그가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김태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실질적인 검증 없이 당일 인증한 일을 지목한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와 검증을 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21일경 국회에서는 계엄법 폐지안,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포함한 17개의 안건이 상정되고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포함한 총 4개의 기타 안건이 부결되며 나머지는 가결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계엄법 폐지안과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었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실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시 국회는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직인수제도법 제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지막으로 비례대표법 제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 역시 실현성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신민주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유빈 의원과 마찰이 벌어졌고 이는 곧 당시 공직자와 국민의 판단에 맡겼던 김시민 제명 여부 투표에서 끝내 부결이었지만 22일 김시민 제명안을 상정하면서 결국 김시민 의원은 제명됩니다. 그렇게 야당과 대통령실의 마찰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사에 충격적인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한 익명의 제보, 그것은 다름 아닌 신진호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제보에는 신진호 국무총리가 지난 야당과의 마찰에서 비롯된 계엄을 하자는 논의가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신진호 국무총리는 자신의 해임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될 것을 꺼려워하였는지 김시민에게 현재 4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인 상황이니 경찰청장 즉 국무위원의 자격을 주어 부결시켜라는 지시도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관급 이상 자리도 보장하겠다는 대화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진호 국무총리가 언급한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3일 이전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올리고 만약에 그분도 임명 못한다. 그러면 그땐 막 나갈까 합니다. 막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냥 장관 임명하겠다 이건가요? 아니요, 그땐 행정부 이상이니 계엄은 선포해야죠. 19일 강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꼬집으며 이번에도 임명 못한다면 그때는 막 나가겠다며 행정부 비상이니 계엄을 선포해야죠 라는 대화가 눈에 띕니다. 이러한 익명의 제보들, 그들 중에는 다름 아닌 김씨, 즉 김시민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22일 당일 제명된 이후 신진호를 향한 폭로가 터지고 직접 제보에 나섰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제보한 내용들 중에는 김시민으로부터 수집된 제보가 또 다른 익명의 제보로도 제기된 가운데 사실상 김시민이 이 사건의 제보로서 중심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였고 웃지 못할 해프닝도 남겼습니다. 여러 폭로와 제보가 제기되던 어느 날
신진호가 김시민이 자신에게 사과를 했다는 주장과 한 장의 사진을 제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진실일까? 저희는 김시민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거 협박해서 사과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자료들 오후에 드릴게요. 근데 이거 어디서 넘어온 겁니까? 신진호입니까? 박도원입니까? 그는 협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사과문을 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레 24일 사과문을 작성하였던 것 자신이 정치적 판단과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사실에 반대되는 왜곡의 형태로 제보하였다며 신진호에게 사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보의 중심지였던 그가 이런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수사는 엉키게 되고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서버와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 인원을 배나였습니다. 종결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김시민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희 방송국은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중요 용의자 신진호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김시민, 강영현, 손성필, 이석환 등이 묶여 있습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는 김시민을 향해 자신이 해임안에 가결될 것에 반하여 경찰청장 자리에 앉혀 해임안을 무산시키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강영현과 이석환, 손성필은 계엄 논의했던 DM방 자리에 있었으나 이석환 전 국회부의장은 참가만 했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강 대통령은 계엄 논의라는 비판을 받으며 대국민 담화 당시 사과합니다. 또한 신진호 전 국무총리 게이트가 사실이라는 듯한 뉘앙스도 언급했습니다. 손성필 대법관은 직무정지되며 끝내 27일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헌재는 인용하여 파면됩니다. 그런데 김시민은 제보자로서 여러 의혹들을 제보합니다. 사실상 용의자 선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김시민은 자신의 제명안에 대한 분노와 신진호를 위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하였고 돌변 자세를 바꾸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박을 받았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내었는데도 저런 반응이라니 라는 언급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끝내 손성필 파면, 대통령은 사과, 손성필과 김시민은 탈주로 사건은 종결되고 더 이상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밝혀진 듯 하면서도 찝찝해진 게이트 사건의 결말,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게이트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여러 사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와의 대화를 위해 오찬을 열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화는 미흡했습니다. 국정에 대한 논의가 아닌 먹기 위한 대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2대 총선 당시 제1대 국회보다 1석 더 얻어 3석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야당이 6석을 확보하면서 법안과 탄핵소추안의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손태영 서울시장과 이원석 국무총리 간 다툼으로 손태영이 자진 사퇴하고 이원석 국무총리는 사퇴를 하고자 했으나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약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강 정부의 내각 다툼과 여러 사건들, 총선에서 이겼다기도 보기도 힘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연 이번 여당은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이상으로 RP 수첩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